안녕하세요. 라이프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중보건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3대는 보건교육, 보건행정, 그리고 보건 관련 법규입니다. 두 번째, 질병입니다. 질병 발생의 3원로는 병원체, 숙주, 환경입니다. 세 번째, 질병의 자연사와 예방 활동입니다. 질병의 예방 수준 같은 경우에는 1차적 예방, 그리고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이 있습니다. 1차적 예방은 1단계, 2단계로 나누고요. 2차적 예방은 3단계, 4단계로 나누고 3차적은 5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비병원성기, 2단계는 초기 병원성기, 3단계는 불연성 감염기, 4단계는 발현성 질환기, 5단계는 회복기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연사 5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비병원성기, 2단계에서는 초기 병원성기, 3단계에서는 불연성 감염기, 4단계에서는 발현성, 5번째 5단계에서는 회복기입니다. 1단계에서는 병원 숙주, 환경 상호작용하고요. 병인 자극 형성이 되고 3단계에서는 숙주가 반응하고 4단계에서는 질병이 발생, 마지막 5단계에서는 회복이나 사망에 이릅니다. 네 번째, 건강장애와 지표입니다. 종합건강지표는 비례사망수, 보통 사망률이고요. 특수건강지표는 영아 사망률, 그리고 두 번째 감염병 사망률입니다. 그리고 보건봉사 활동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의료봉사자 수, 병상수입니다. 다섯 번째, 공중보건의 발전 과정입니다. 역사입니다.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가 있는데요. 고대기에서는 사액채썰, 장기썰이 있고요. 중세기에서는 암흑기, 패스트, 최초의 검역법, 그리고 여명기에서는 개인위생이 공중보건 사상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확립기에서는 백신, 예방의학, 발전기에서는 WHO 발적,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됐습니다. 여섯 번째, 알마아타 선언입니다. 1978년도에 나왔고요. 발전기 시대 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회의에서 질병 전파를 막고자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1차 보건의료 정도는 하자고 정한 것이 바로 알마아타 선언입니다. 일곱 번째, 역학입니다. 역학의 정의는 첫 번째,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두 번째, 원인을 규명하고, 세 번째, 예방 대책을 강구하자입니다. 역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질병 발생의 원인 규명 역할입니다. 여덟 번째, 질병 발생 모형설입니다. 삼각형 모형설, 수레바퀴 모형설, 거미줄 모형설이 있습니다. 삼각형은 병리적 인자, 숙주적 인자, 환경적 인자이고요. 수레바퀴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 그리고 세 번째 거미줄은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것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 역학조사 방법입니다. 첫 번째, 기술역학, 두 번째, 분석역학, 세 번째, 실험역학, 네 번째, 이론역학이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이론적 내용들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열 번째,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유행의 3대 요인은 전염원, 전염경로, 감수성 숙주입니다. 감염병의 경로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 병원서, 병원서로부터 병원체 탈출, 그리고 전파, 새로운 숙주의 침입, 그리고 감수성 숙주의 감염입니다. 11번째, 동물 병원서입니다. 쥐, 소, 개, 돼지, 고양이, 양, 말이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종류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12번째, 전파입니다. 증식형, 발육형, 발육 증식형, 배설형, 경란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류를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면역입니다.
면역은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적 면역은 인종, 종속, 개인 특성이 바로 선천적 면역이고요. 후천적 면역은 또 이렇게 능동과 수동으로 나눕니다. 능동은 또 이렇게 자연과 인공으로 나누고요. 자연 능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간염에 의해서 획득합니다. 인공은 항원 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획득합니다. 수동은 또 마찬가지로 자연 수동과 인공 수동으로 나눕니다. 자연 수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모체로부터 획득하고요. 인공은 항체를 직접 주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4번째 환경 복원입니다. 기후는 어떤 장소에서 매년 반복되는 정상 상태에 있는 대기 현상의 종합 상태입니다. 기후의 3대 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4대 온열, 인자 같은 경우에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 있습니다. 15번째 공기입니다. 군집독은 다수인이 밀집한 곳에서 불쾌감, 두통, 건태 등의 생리적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군집독이라고 말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비독성 가스로서 실내 오염 정도 지표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는 헤모글로빈에 잘 결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잠한병 또는 감압병의 원인입니다. 혈액 속 질소 기포가 모세혈관 혈전 현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병들입니다. 16번째 정수법입니다. 보통 침전법과 약품 침전법이 있는데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물의 유속을 느리게 또는 정지 상태를 해서 부유물을 침전하는 방법이고요. 약품 침전법 같은 경우에는 물에 화학적 웅집체를 주입해서 침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완속사와 급속사 여과법이 있습니다. 완속사 여과법과 급속사 여과법의 차이점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7번째 하수처리입니다. 예비처리, 본처리, 온이처리의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처리 방법의 특징은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18번째 하수오염 측정입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영전 산소량,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습니다. 19번째 소독입니다.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이렇게 있는데요. 멸균 같은 경우에는 포자까지 제거되고 살균 같은 경우에는 문제균만 제거, 소독 같은 경우에는 감염과 증식력을 제거하고 방부 같은 경우에는 발육을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독약은 무조건 봐주셔야 되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20번째 직업병의 발생 분류입니다. 열경련, 열허탈증, 열사병, 열쇠약증이 있습니다. 종류와 원인은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21번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공중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22번째 인구론입니다. 말더스주의, 신말더스주의, 적정인구론, 안정인구론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정의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23번째 임신중독증입니다. 임신중독증은 유산, 저산, 사산의 원인입니다. 3대 증상으로는 단백뇨, 부종, 고혈압이 있고요. 3대 요인으로서는 단백질 부족, 티아민 부족, 빈혈이 있습니다. 24번째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형은 피라미드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피라미드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후진국에서 나타나고 종형 같은 경우에는 종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종형이라 그러는데 가장 이상적인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세 번째 항아리형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별형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그리고 기타형 같은 경우에는 농청형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25번째 사망률 및 4대 보험입니다. 신생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의료보장은 안 되지만 소득보장은 됩니다. 산재보험은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모두가 됩니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장은 되지만 소득보장은 안 되고요. 고형보험은 의료보장은 안 되지만 소득보장은 됩니다. 26번째 교육 방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심포지움, 배심토의, 분단토의, 대중접촉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